면접관들은 안경에 쓰고 안 쓰고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에 잘 맞도록 안경 쓰는 게 잘 어울린다면 안경 쓰시고, 안경을 안 쓰는 게 더 내 스타일이 잘 어필이 된다. 그러면 안경 안 쓰시는 겁니다. 자, 2월 4일 목요일날 유튜브 라이브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픈 채팅방 보니까는 저번 라이브 때보다 요번 라이브 때 질문 신청하신 분들 많아서 아주 여러분들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 먼저 몸풀기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오픈 채팅방에 있는 분들 중에서 7인마녀님, 자 7인마녀님이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2학기를 넘어가서 이제 4학년 접어드는 학생인데요. 인턴을 계속 구하고 있는데 서류 합격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경험을 쌓으려고 이것저것 목표 없이 넣는 기분인데 이 시간에 내년 상반기 원하는 기업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요약을 하면은 지금 이제 4학년 올라가고 있는데 인턴 경험을 쌓아서 경력을 쌓아야 될지, 근데 계속 서류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는 차라리 취업 준비, 내가 입사할 기업들을 미리 선정해 두고 데뷔를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 질문을 하신 취업준비생보다 더 나이가 어린 대학생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취업준비생 분들, 그리고 이제 중고 신입이신 분들, 그리고 경력자이신 분들, 자 명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했다가 지금 이제 그만두고 나서 쉬고 있다. 또 마찬가지로 대학생인데 시간 여유는 있는데 인턴 아니면은 취업준비,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 질문하신 분한테 맞춤형으로 답변해 드리면은 바로 인턴 지원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를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카페 아니면 이제 그 공사장 알바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신입이신 분들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인턴 경력 물론 보지만은 대부분의 인턴들은 단순한 사무 보조 업무들 이외에는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인턴 경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인턴이 계속 지원했는데 안 되고 있다면은 인턴 플러스 아르바이트 지원을 해서 이 친구는 뭐 생산관리든 연구개발이든 아니면은 뭐 영업이든 구매든 인사총무든 돈 버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깨달았을 법한 그런 이제 사회 경력들을 쌓는 차원에서 인턴, 아르바이트, 뭐 계약직 닥치는 대로 일단 스타트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적성과 진로 설정도 할 수 있고, 적성과 진로 설정은 솔직히 되게 빨리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 대신에 실무 경력이라도 쌓을 수 있으니까는 기업에서 가점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력직 분들이신데 경력직 꾸님이십니다. 꾸님. 저는 경력 4년 7개월인데 경력기서 쓸 때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요? 저는 지금까지 4년 7개월 동안 리테일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 했습니다. 자, 이 질문하신 분들 요점이 뭐냐, 경력 약 5년 됐을 때 어떻게 경력 기술을 써야 되는지 이런 물어보셨는데, 이 질문하신 분은 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본인이 했던 그 경력들을 모를까봐 풀어서 리테일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 했다고 했는데, 제가 누굽니까? 취업의 신입니다. 이 질문하신 분이 했던 거는 여러분들도 알아두세요. VMD라고 하는 그런 직무입니다. 예를 들면 베스킨라빈스 여러분들 매장 인테리어 보면 되게 이제 화려하죠. 예쁘죠. 근데 뭐 1년, 뭐 2년, 뭐 파리바게트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지날 때 뭐 분기, 반기, 뭐 연 단위로 인테리어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객들의 동선과 매장 안에 있는 뭐 옷이나 상품들의 진열, 위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점주들 설득하는 거예요. 차라리 직영점이라면은 당연히 본사 지침 대로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가맹점에 있는 가맹점 주인분들한테 VMD 업무보다 힘든 거는 가맹점 주들에게 우리 본사의 방침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의 특성상 단순히 인테리어 디자인 한다고만 할 수는 없고 비용, 그 인테리어 꾸미는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 절감 그리고 대리점 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약 5년 동안의 경력인데 이게 경력기수 분량으로 작성할 때는 L퐁지 기준으로 여러분들도 알아주세요. VMD, 뭐 경영지원부서, 영업 관련된 부서, 뭐 예체능 뭐 다 포함해가지고 약 5년 정도 경력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L퐁지 기준으로 한 장하고 반장 분량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질문하신 분이 4년 7개월이라면은 연봉 만약에 4천이다 치면은 이직할 때 본인의 그 경력 기수 안에다가 업무 전문성을 디테일하게 표기해 놓으면은 다시 말하면 한 장 반 분량 이상으로 표현해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연봉 동결이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든요. 취업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의 경력 기수를 보고 업무 전문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4천만 원 받고 있었다면은 4,400만 원을 원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콜, 스카웃 하는 겁니다. VMD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또 이제 하고 있는 직무들에 비해서 업무 범위가 좀 넓거든요. 넓기 때문에 최소한 한 장 반 분량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한 장 반 분량 정도 나와야 되고 만약에 4년 7개월 정도 영업 업무를 했다 치면은 4년 7개월이면은 약 2장 분량 정도 나와야 됩니다. 2장 분량이고 영업직 같은 경우는 성과, 프로젝트성 업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요 업무와 세부 업무들 이외에도 성과라든지 프로젝트 있으면 그런 것까지 표기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 좀 난이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질문인데 자, 이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 다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오리다운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오리다운님, 공백기 2년이고 4개월 정도 회사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백기간 이전에 4개월 동안 경력을 쌓았던 거를 언급하는 게 좋을까요? 이력서 면접할 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안 말하는 게 좋을까요?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르바이트나 정규직 경험들이 보통 이제 뭐 1년, 뭐 2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그래서 3개월, 2개월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은 만약에 이 공백 기간이 2년이 있고 그 사이에 4개월 정도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표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 공백기간 2년 동안에 하나도 사회 경력 없는 친구와 공백기간 2년 동안에 4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 구직 활동을 해봤었다 라는 친구와 전자 후자 어떤 친구가 더 면접할 때 여러분들 부르고 싶은지 아무런 경력이 없는 2년짜리 아니면은 경력이 2년 있지만은 그 안에 4개월 동안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논 게 아니라 구직 활동 준비, 스펙 준비 등등등 했다 라는 친구를 뽑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월 동안의 직장생활을 하는 것들은 분명히 적으셔야 됩니다. 적어야 되는데 포인트는 4개월 동안 했던 경험을 정규직으로 한다. 아니면은 계약직 아니면 아르바이트.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선택. 어떤 생각 드세요? 정규직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그러니까 임시직 개념. 인턴, 알바, 계약직. 정답은
당연히 후자이죠. 아르바이트, 인턴, 계약직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취업 전문가들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들 그 취업 유튜브 중에서 이제 좀 조회수 많고 이제 구독자 많은 데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들 해요. 그 내용들을 적게 되면은 4개월 동안의 경험들에 대해서 레퍼런스 체크, 한국말로 하면은 평판 조회가 들어갈 수 있다. 그 전 직장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인성적으로 역량적으로 잘 마무리 지었는지, 일을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완전 개뻥! 그냥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경력이 5년 이상이라면은 레퍼런스 체크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입사원들 입사지원자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그 신입사원들이 엄청 많은데, 채용 후보자들 엄청 많은데 신입급들인데 4개월짜리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하나하나 일일이 전화해보고 상사한테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이 사람 직장생활 잘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을 볼 것 같습니까? 안 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의 인식에 들어가 있냐? 실무를 몰라서 그래. 실무를 몰라서. 경력직들이라면은 레퍼런스 체크, 평판조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할 때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런데 1년 이하의 정규직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는 자소서, 이력서, 경력규서 이 3가지 입사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서류 통과 확률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 오픈 채팅방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이거 영어 어떻게 읽는 거야 이거? LICHT 리치야? 리치입니까? 리치님이 질문하셨어요. 오후 5시 정도에. 뭐라고 질문했냐? 리치님. 면접 볼 때 안경을 쓰면은 싫어하나요? 주위에서 딱딱해 보인대요. 회사에서는 안경을 쓰는 걸 좋아하는가요? 아니면 안경을 안 쓰는 걸 좋아하는가요? 여러분들 이미지 메이킹 들어보시죠? 취업 준비하면서. 이미지 메이킹. 내가 어떻게 복장을 갖춰 입고 어떤 스타일, 움직일 통, 머무를 청, 어떤 스타일로 자세와 태도를 가질지, 그리고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안경 별로야 답답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니까는 렌즈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독하신 분들은 그냥 시력이 안 좋지만은 그냥 생눈으로 면접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면접할 때 안경은 바로 여러분들의 원래 스타일을 잘 돋보일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 말고 이성들이 안경 쓴 게 어울린다. 안경 안 쓴 게 더 어울리는데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뭐가 어울리는지 옷 복장, 안경, 귀걸이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나 이성 친구들한테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 안경을 쓴 게 더 잘 어울리는지, 예쁜지, 잘생겼는지, 안경을 벗는 게 더 인상이 사는지. 면접관들은 안경에 쓰고 안 쓰고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에 잘 맞도록 안경 쓰는 게 잘 어울린다면 안경 쓰시고, 안경을 안 쓰는 게 더 내 스타일이 잘 어필이 된다. 그러면은 안경을 안 쓰시는 겁니다. 이와 연결 지어서 여자분들께서는 이력서 사진 찍을 때랑 면접할 때 공통점 뭐냐? 정장 입고 탑, 블라우스 하얀 색깔 종류 입고, 근데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 올린 머리하고 뒤에 이제 뭐 이렇게 막 묶잖아요. 그죠? 자, 이력서 증명사진이나 면접할 때도 헤어샵에서 이미지 메이킹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머리를 꼭 꽁지머리로 승무원 머리 스타일로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답답해.
자, 여러분들, 여자분들이니까는 여러분들 자신을 그렇게 몰라요? 정말? 여자분들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메이크업 받고 간다, 안 받고 간다. 헤어샵에서 이제 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말씀드릴게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올린 머리를 해도 되고, 머리를 내려도 돼요. 앞으로. 포인트는 깔끔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로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평상시에 좀 화장을 하는 편이다. 그러면은 화장 굳이 샵 가지 마시고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엉터리 취업 전문가들은 올린 머리를 해야지 단정해 보인다. 그건 맞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았을 때 잘 살게 됩니까? 아니죠. 면접자들이랑 다 3명, 4명 면접자들이 다 똑같은 복장과 똑같은 머리 스타일이 있으면 구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깔끔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머리 스타일이건 안경이든 뭐 화장법이든 여러분들 원래 가장 색깔이 잘 드러나는 식으로 준비하신 다음에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 저 앞머리 있는 게 더 나은데 앞머리 올려야 될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앞머리도 여러분들 올려야지 깔끔하다 라고 교육하는 취업 전문가들이 저 말고 다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머리 스타일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앞머리가 너무 좀 저는 좀 약간 좀 M자 머리거든요. M자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는 올리는데 가운데 쪽만 올리고 나머지 쪽들은 좀 가라앉힙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마선에 따라서 다 드러내는 게 예쁘신 분들이 있고 이마선이 좀 뭔가 좁거나 뭐 잘 안 맞기 때문에 반만 가르신 분들이 있어요. 반만 가려도 되는 거예요. 3분의 1을 가려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똑같이 FM 스타일로 준비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개성을 돋보이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좀 포인트를 알려드리면은 제가 여태까지 면접 본 기업들이 100군데 이상이잖아요. 100군데 이상인데 그거 하나는 좀 맞춰갖고 왔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로고 색깔이 만약에 보라색이라면은 보라색 넥타이 정도는 메고 왔어요. 아니면은 롯데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기업들이라면은 면접 볼 때 그냥 흰 블라우스 뭐 입고 가도 되는데 내가 정말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다. 그 최종 면접이다. 그러면 그때만큼은 여자 블라우스 이제 뭐 아울렛 같은 데 가면 얼마 안 하니까는 그 회사 색깔이랑 똑같거나 비슷한 색깔 맞춰갖고 하면은 면접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 야 센스 있구나. 이 친구 뽑아야 되겠다. 일머리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질문 하나 받을게요. HDH님 질문 켜요. 1년에서 4년 정도의 경력직들은 레퍼런스 체크가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 기억해두세요. 약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는 레퍼런스 체크 안 들어갈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채용을 해본 결과 만 3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레퍼런스 체크 들어가는 비율이 마찬가지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니어급일 때는 잘 안 봐요. 근데 이 사람 확실히 만 3년 이상 돼가지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레퍼런스 체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모든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3, 4년이니까는 레퍼런스 체크 다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영업직 같은 경우는 5년 때까지도 업무 퍼포먼스라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못합니다. 영업이라는 개념은 정형화되어 있거나 고정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영업이라든지 좀 활동적인 동적인 분야의 일을 하신 분들은 5년 이상이 됐을 때 레퍼런스 체크 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안 들어간다. 영업이나 영업관리 쪽 근데 해외 영업 이런 쪽들은 특수한 직군이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체크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 일반 영업 직군들은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질문 채택 됐습니다. 조희정님.
자, 신입이나 경력이나 중고 신입분이나 모두 다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력서고 화려하다는 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의미일까 안 좋은 의미일까? 그 이유도 같이 한번 말해 보세요. 일단 좋은 이유 안 좋은 이유 떠나서 이력서고 화려하시네요 라는 거에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신입이라면은 안 좋다, 경력이라면은 좋다 입니다. 신입이라면은 왜 이력서고 화려하십니다. 이게 왜 안 좋으냐? 왜 그러냐면은 오늘도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서 한 분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오셨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력서를 봤는데 서포터즈, 봉사활동, 뭐 학교 내 대외 활동들 겁나 많이 했고, 아르바이트 수도 없이 했고, 또 인턴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와, 저 친구는 사회 경력 정말 많고, 사회 경력뿐만 아니라 뭐 대내 활동, 동아리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더 좋겠다 하지만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유불급입니다. 사회 경력이나 대내 활동들은 적정한 수준에서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나치게 대내 활동이나 사회 경력들이 많은 친구들은 기업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친구가 아니라 취업용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왔구나 하기 때문에 서류 준영에서 이 친구를 서류를 봤을 때 이 친구는 우리 회사 들어오더라도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열심히만 일할 것 같은데 제대로 일하고 성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제가 1년에 한 1000명 정도씩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신입이신 분들 중에서 대내 활동들이 엄청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완벽주의자입니다. 엄청 녹음하면서 막 적어요. 그럼 내가 물어봐, 녹음하는데 왜 적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중요한 거 알려주실 때 포인트 감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한 것과 별도로 따로 적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직활동 반전입니다. 오랫동안 합니다. 취업은 강약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요령껏 해야 되는데 너무 힘주면서 하면은 오히려 안 되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정성 들이는 것보다 하루에 대략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강조하고 안 중요한 것들은 복붙하고 해서 3-4개씩 지원하는 거, 어떤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빨리 취업할 수 있겠나요? 그죠? 그래서 신입의 경우에는 대내 활동, 사회 경력 합쳐가지고 10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 경력직이나 신입이나 신입들 뽑을 때 되게 활동들 많이 하셨네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채용 담당자가 아니라 돈 주고 직접 직원을 뽑는 오너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이력서에 사회 경험들과 사회 경력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력서가 화려하시네요 이러면은 반어법인데 좋아하세요. 좋아하고 오히려 저 그래요 하면서 막 어필하고 싶어해. 아닙니다. 근데 경력직 분들은 이력서 화려하시네요. very good. 거의 대체로 좋은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경력직들은 신입사원들과 다르게 말 그대로 직장 그리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 성과, 프로젝트들, 기업에서 진짜 원하는 실무 경력들 위주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 이력서뿐만 아니라 뭐 자기소개서나 경력기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력직 분들이라면은 이력서가 화려하시네요 하면은 이 친구,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겁니다. 필터링 없이 얘기해드리고, 이 친구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내용들, 역량, 퍼포먼스 다 있는데 이 친구 뽑고 싶어. 이 친구가 희망 용모 3,200이라고 써놨는데 아니 3,400 더 주서라도 이 친구 분명히 다른 회사 면접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 빨리 돈 더 줘가지고 빨리 채용해야 되겠다 해서, 보통 여러분들 학교 통보 받을 때 어떤 기업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다음날 출근 가능하냐고, 아니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출근 가능하세요? 이런 기업들이 있다면은, 근데 이력서가 화려하십니다 라고 중고 신입 이상이신 분들이라면은 좋은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두철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너는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냐? 라고 면접에서 질문받으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면접 보러 다니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안 좋다 아닙니다. 첫 번째 케이스, 안 좋게 보는 경우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친구 서류상으로 괜찮아서 불러봤는데 디테일하게 면접할 때 보니, 여러분들 서류 전형에서 기업들이 꼼꼼하게 다 본다 판단하잖아요.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쓱 보고 면접할 때 디테일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면접할 때 이 친구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퍼포먼스랑 역량이랑 좀 미달인데 하고, 그런 친구들은 회사 재직 중에 면접 보러 오면은 마이너스 점수가 들어갑니다. 괘씸죄. 그런데 서류 전형에서 꼼꼼하게 검토를 했고 면접에서도 이 친구 인상을 봤을 때 태도와, 면접을 볼 때 태도와 자세, 인상을 봤을 때 마음에 든다. 근데 이 질문 들어왔다. 직장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답변 이거 뭐 난이도 있게 엄청 고퀄리티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직하는 이유가 뭐예요? 업무 전문성 더 쌓기 위해서, 회사가 불안정해가지고, 회사 내 조직 구성원 간의 마찰, 트러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누구나 다 답변할 수 있는 것들,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취업시장에서 지금 불리해졌지만은 경력직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직이 편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채용 공고의 개수는 줄어들었지만은 이직 사유 다 똑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악화, 이걸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안 믿을 기업들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쿠팡 같은 온라인 커머스 이런 기업들은 완전 화랑새이잖아요. 그런 기업들 제외하고는 퇴사 사유 일반적으로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퇴사 사유에 대해서 본인의 능력치가 뛰어나다. 근데 이 질문 들어왔다. 회사 다니고 있는데 면접 보러 가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확인하는 것 뿐이니까는 편안하게 현재 해당 기업에 대해서 뒷담화가 아닌 그냥 적절한 퇴사 사유를 말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업무 능력치, 성과 떨어지는 친구한테 이런 질문들 들어왔다. 그럼 위험 신호인 겁니다. 아시겠죠? 기업들이 선호하는 자소서, 이력서 스타일이 있나요? 자, 제가 자기소개서 책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그리고 직접 경력과 신입을 뽑는 기업 채용 담당자가 아니라 오너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들이 좋아하는 자소서 유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좋아하는 공통된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은 기업들은 쓸데없이 많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기소개서를 적게 쓰더라도 괘씸죄, 건방지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좋아하는 자기소개서 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사람이나 자코리에 들어가시면 자소서 양식에서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채용 공고 보다 보면은 자사 양식이나 자체 채용 사이트에 접수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유 자소서 이력서 접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성장 과정. 두 번째, 성격의 장단점. 세 번째, 사회 경력들. 네 번째, 지원 동기. 다섯 번째, 입사 포부. 이 5가지 항목을 A4 용지 한 장 안에다가 꽉 채워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하는 표준 자유양식 자기소개서 폼이에요. 이력서 폼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 때 하면 되고, 저는 너무 이 시간 때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시간도 좀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는 여러분들 오늘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력직 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1년, 2년, 3년차 급 분들은 레퍼런스 체크, 평판 조회 안 들어오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회사 다닐 때든 회사 퇴사하고 나서는 구직 활동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 5년 이상인 경력이신 분들은 레퍼런스 체크 들어오니까는
회사 마무리할 때 인수인계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턴, 아르바이트. 지금 취업준비생들 분들 중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인턴이든 아르바이트는 상관없이 사회 경력, 돈 버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고 깨달았을 그런 사회 경력들을 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사회 경력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당장 제가 했던 것처럼 저 취업의 신이잖아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외국기업 다 들어왔잖아. 그 비결 경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자기소개서, 이력서, 경력기술서, 포트폴리오 내공을 끌어올려서 문서 작성을 잘하는 사람, OA 능력이 뛰어난 사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 경청, 소통을 잘하는 사람, 실력으로 인정받고 취업하는 게 가장 빨리 좋은 곳으로 취업하는 방법입니다.